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편치가 않았을 것 같고 글들도 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트럼프를 싫어하는 미국의 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헤드라인은 한결같습니다. 트럼프 노믹스의 허니문 기간 끝났다. 혹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드디어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S&P 글로벌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지 않습니까? 그 구매 담당하는 사람들이 물량 사놓는 사람들의 이 전망인데 이게 50이 깨졌습니다. 근데 물가는 계속 오를 것 같다라고 하고요. 영민 매니저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예. 이 에세이 공포. 네. 작년에도 이제 좀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이 좀 됐던 부분인데 8월에 나왔었죠. 네. 사실 이제 몇 가지 이제 경제 지표들이 분명히 좀 신경이 좀 쓰이긴 해요. 먼저 이제 첫 번째는 미시간대 이제 소비자 기대 심리 지표. 요게 이제 사실 전월 대비해서 10%나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미국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그렇죠. 이제 부정성 인식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장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이게 이제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숫자가 발표됐는데 이게 3.5%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1995년 이후로 최고치예요, 이게. 30년대 최고치입니다. 네, 30년대 최고치고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보다도 지금 향후에 이제 물가 전망이 더 부정적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조금 재밌는 대목은 물가가 이제 급등할 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지갑을 닫는데 그 지갑을 닫는 사람들의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지갑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입지가 상당 부분 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타격을 받을 거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이 이제 제기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 충격을 좀 준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뭐 한 번은 또 거치고 가야 될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다리 차면 기운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좀 드렸고 미국 증시가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또 최고가를 한번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지표에 대한 이제 부진 우려로 주가가 이제 빠지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관세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상대국들과의 관세 협상을 좀 더 이제 빠르게 타결시킬 수 있는 촉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3월로 밀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관세는 4월로 밀어놓은 상태잖아요. 그 이제 실제로 관세가 시행이 되기 전에 상대국들과의 긍정적인 어떤 협상을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국내 증시 이제 자금 유입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4.43까지 지금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이제 우리 시장에 조금 이제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데이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는 키 맞추기 조정이 없었잖아요. 그게 이제 금요일 날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촉발이 된 거고 우리 시장은 이미 지난주에 증시 이제 전반적인 키 맞추기 조정이 한번 진행이 좀 됐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야간 선물이 코스피 지수가 한 1% 조금 넘게 하락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개장 초반에 이제 개파락 출발하고 나면 반발 매수세가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이제 소비 부진 때문에 우리 시장이 심하게 커플링 될 가능성이 이제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관세 정책이 조금 더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인다라고 하면 악재였던 게 또 호재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준호 매니저, 아마 지금 야간 선물도 그랬고 장 초반에는 오늘 좀 하락을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매크로 지표 쪽을 보면 달러가 굉장히 약세로 좀 바뀌고 있고 엔화 강세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하고 지금 금리도 시장 금리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난주에 매를 한 2번 정도를 맞았고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뭐 장 초반이 어쩔 수 없겠지만 미국과 우리 증시의 디커플링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나 글로벌 증시 흐름과 우리 국내 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디커플링 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가 그래도 작년 한 해 내내 너무 극심한 하락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는 그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이제 반발 매수와 저가 매수가 그래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우리 국내 증시의 어떤 자체적인 어떤 모멘텀이 증시에 좀 크게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로봇 기업들 대비해서 우리 국내 로봇 기업이라든지 AI 기업들이 올해 지금 1월 달, 2월 달에 어떤 주가 상승 탄력을 봤을 때는 훨씬 더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좋았죠. 네. 판단되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뉴욕 증시 영향으로 좀 하락 출발은 네. 하겠지만 그래도 이미 그 하락 출발 자체가 주말 동안에 있었던 뉴욕 증시 하락이 반영된 채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또 이제 저가 매수의 어떤 유입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장만 본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전략 후중 장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 초반에 어떤 낙폭을 어느 정도 축소하는 흐름으로 오후 장이 좀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어떤 이제 워렌 버핏의 현금 비중이 좀 늘리고 있다라는 것도 좀 증시에 좀 부담 맞아요. 요인이긴 한데 네. 사실 그거는 작년부터 꾸준하게 좀 이어졌던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현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신규 포트폴리오 조정도 분명히 있었고 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승계 구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승계를 앞둔 시점에서 좀 버크셔 해서웨이의 어떤 현금을 좀 마련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후계자한테 때문에 이제 네 줘야 맞습니다. 되니까. 그래서 네. 워렌 버핏의 어떤 현금 확보가 꼭 경기 침체를 알리는 건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최근 그래도 국내 증시의 어떤 투심 회복과 그리고 특히 이제 로봇을 비롯한 AI 섹터의 어떤 투심 회복이 오늘 국내 증시의 어떤 개별주 장세와 또 그리고 증시의 어떤 하락을 좀 어느 정도는 방어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버크셔 해드웨이 왜냐하면 이제 후계자가 오면 후계자가 네. 자신의 포트폴리오 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의상 워렌 버핏도 떠나면서 이제 현금을 좀 많이 해준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주야님이 겨우 2달 좋았는데 벌써 조정 시작인가요? 보시죠. 한번 보시고요. 자, 여러분 저희 일발 장전은 여러분께 종목을 일단 일발 장전을 하지만 그 내에 오늘 체크해야 될 뉴스들, 투자 전략들, 모멘텀들, 뭐 시장에 떠도는 풍문들까지도 다 담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 매니저, 네. 오늘 같은 날 어디로 좀 잠시 피신해가 있을까요? 네. 겨우 2달 좋았으니까 저는 더 좋아질 거라고 당연하죠. 보고요. 사실 네. 일정 부분 이제 증시가 상승 파동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이제 노이즈는 충분히 네. 저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의 흐름이 미국 증시하고 심하게 이제 커플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오히려 손바뀜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또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숨고르기를 하고 그동안에 이제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업종들이 이제 반등을 하는 이제 네. 그런 흐름이 오늘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제 2차 전지 네. 지난주에 이제 반바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2차 전지 이쪽의 종목들을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레이크 머트리얼즈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후속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을 오늘 또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한농화성은 이제 화학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리콜, 에테리움, 뭐 계면 활성제 이런 것들을 이제 소재를 이제 합성하는 이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사실 이제 한농화성이 이제 주목을 받은 이유는 뭐 이런 기본적인 이제 본업보다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그겁니다. 네. 고체 전해질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다시 한 번 더 또 장중에 이제 강하게 좀 부각이 좀 됐었는데요. 삼성 SDI는 이미 작년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이 이제 가동이 좀 된 상태고 네. 현대차는 3월 중에 이제 파일럿 라인이 이제 가동을 한다라는 거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한농화성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좀 받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한농화성이 이 리튬 금속 고분자 전지용 고분자 전해질 연구 개발하는 국책 과제를 우리나라 이제 한국화학연구소하고 LG화학하고 같이 이제 공동 연구 개발을 네. 하고 있다라는 이력이 이제 밝혀지면서 한농화성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각인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이슈가 이제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 리튬이온 배터리 이미 여러분 많이 쓰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작은 뭐 AAA 배터리라든지 AA 배터리 다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충전해서 옛날에 이제 충전기 써서 그 라디오 들을 때도 많이 이제 쓰고 그랬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요즘에는 자동차, 소위 말해서 이제 전기로 가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 리튬이온 대형 이제 배터리가 이제 탑재가 되다 보니까 리튬이온 얘기만 하면 이제 자동차를 떠올리시는데 리튬이온 배터리의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로봇 시장이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는 거.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이 되기 시작했을 때 과연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역시 이것도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가 가장 먼저 이제 미래에 어떤 식의 이제 기술이 구현될 것인지를 이제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가 막 이제 혼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다가 배터리가 이제 방전될 때가 되니까 스스로 이제 충전하는 곳으로 걸어가서 충전 당자를 꽂고 충전을 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시연을 좀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테슬라가 공개한 옵티머스의 대당 무게는 한 70에서 73kg 정도 내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체중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이런 사람의 체중하고 비슷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동차 공장에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한다라고 치면, 지금 현재 옵티머스를 이제 구현할 때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가 2.3kWh 이제 배터리 팩이 탑재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게 풀 가동을 했을 때 2시간 정도면 방전이 돼버린다라고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 2교대, 3교대로 이제 근무를 하잖아요. 적어도 한 번 이제 6시간. 근무력들이 투입됐을 때 6시간에서 네. 8시간 정도는 작업을 해줘야 그나마 이제 작업의 효율성이 이제 확보가 좀 되는데,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동차나 반도체 공정에 투입이 됐는데 2시간밖에 배터리가 안 간다? 이러면은 공정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배터리 팩에 용량을 늘리려고 하면 또 무게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2.3kWh를 기준으로 배터리 팩의 무게가 거의 10에서 12kg 정도 되는데, 아까 제가 로봇의 몸무게가 한 70kg 내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만약에 몸무게, 배터리 팩의 몸무게가 더 늘어나 버리면 로봇 전체 몸무게가 늘어나면서 손을 작동하는 것도 정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족 보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량을 한도 끝도 없이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액체로 된 이제 전해질보다는 고체 전해액이 이제 만들어진 배터리 팩이 이제 탑재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향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상용화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전기차에 쓰이는 것보다는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리튬황이라든지 리튬 금속 이런 것들이 활용된 차세대 배터리가 이제 활용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 금요일 날도 뭐 한동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다 강하게 이제 상승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벤트가 이제 당장 다음 주가 되면 3.1절 연휴가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이제 가장 큰 배터리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 인터배터리가 이제 열리잖아요. 그 인터배터리에서도 당연히 또 전고체가 이슈가 될 거예요. SK온이라든지 또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 이제 기술, 특히 SK온이 이제 처음으로 원통형 배터리 이제 기술을 이번 이제 인터배터리에서 공개를 한다. 결국 테슬라가 지금 옵티머스에 탑재한 4680 이 원통형 배터리 자체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삼성 SDI라든지 SK온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빠르게 좀 추격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인터배터리에서는 아마도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에 로봇이죠. 탑재되는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한 이제 관심을 좀 받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동화성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다른 이제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보다는 한동화성이 사실은 목요일까지는 얘는 왜 나도 전고체 배터리인데 잘 안 움직이나 이랬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이제 같이 부각이 되면서 한동화성이 이제 주가가 가장 좀 강하게 급등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 정도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일단 대량 거래가 조금 실리고 확실하게 이제 바닥권을 좀 탈피하는 추세 전환 신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작년 10월 달에 만들었던 고점 정도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제 가격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일단 지난주 금요일 종가 18,600원 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2,000원, 손절 가격은 15,500원. 지지난주에 이제 한동화성이 바닥권을 이제 탈피하고 나서 종가가 15,300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요 구간이 지지가 안 된다면 이제 추세가 무너지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요 자리를 딱 잡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 22,000원. 요 정도를 이제 보시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명 쓰리바닥이네요. 쓰리바닥을 찍고 가고는 맞습니다.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 역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나오니까 아주 글들이 쏟아지는데요. 아메리카노는 드디어 2차 전지가 로봇이랑 엮이는군요. 꽝호님은 2차 전지는 저가 매수 기회 상승할 듯. 또
투기 세력님 아직도 2차 전지 물린 사람 안타깝지만요. 지금 들어가면 물린 사람한테 돈 주는 격입니다. 또 보름님도 전기차 섹터 예전처럼 상승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좀 많은 의견들 이제 주시고 있는데요. 준호 매니저, 네. 지금의 2차 전지는 일단 두 가지 모멘텀인 것 같아요. 역시 첫 번째는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두 번째는 영민 매니저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로봇과 2차 전지. 네. 로봇도 배터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네. 3월 5일인가요? 네, 3월 인터 5일부터 배터리. 7일까지. 예, 3월 5일부터 7일까지 인터 배터리. 여기에 뭔가 나온다. 지금 이것 때문에 쭉 다 이번 한 주 좀 2차 전지 갈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네. 우리 투기 세력님처럼 들어가지 마라 물린다. 네. 준호 에너지의 2차 전지 투자 전략 한번 볼까요? 인터 배터리 행사도 있는데 또 이번 주에 기아의 EV 데이도 네. 앞두고 있어서 일단 뭐 전기차 관련해서의 지금 이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와 또 이제 뭐 전환은 뭐 계속 빠르게 이어지고 되고 있는 있어. 상황이긴 하다. 네. 다만 이제 이 성장률 자체가 네. 또 이제 작년과 재작년만큼의 어떤 그 고성장세가 좀 멈춰 있는 상태이고 약간의 좀 이제 캐즘 이후에 서서히 좀 회복되고 있는 시그널이다 보니까 예전만큼 2차 전지 섹터가 뭐 큰 시세가 좀 분출되기엔 좀 제한적이고 아까 김현민님이 소개해줬던 전고체 배터리가 또 이제 로봇의 또 이제 핵심 배터리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네. 나와주면서 이제 개별 모멘텀으로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2차 전지 안에서도 예전에는 뭐 사실 뭐 동박이라든지 뭐 분리막 또 그리고 음극재, 양극재 모든 섹터 올랐는데. 종목 다 같이 올랐지만 지금부터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뭐 실제로 뭐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뭐 응급제 기업이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아니면 전구체 전고체만 관련해서 뭐 하는.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뭐 전구체. 아니면 네. 전고체 관련해서 뭐 한농화성, 뭐 이수스페트케미칼 같은 기업들이 선별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데 뭐 그렇다고 또 예전과 같은 어떤 큰 시세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정도의 그 어떤 큰 어떤 막강한 파워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또 그리고 로봇과의 어떤 연동돼서 어떤 핵심 배터리들이 좀 선별적인 상승 흐름이 돌아가면서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이제 매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물리신 맞습니다. 분들이 딱 그 가격만 가면은 네. 거기에다가 그냥 물량을 또 때려가지고 하는 예. 매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큰 상승은 어렵다. 맞아요. 다만 전고체, 전고체라든가 전구체. 로봇 네, 이슈라든가 맞습니다. 전구체라든가 네, 맞아요. 이 그런 쪽으로 이제 약간의 섹터별 움직임으로 봐라. 그런 의미에서 영민 매니저 레이크 네. 머티리얼스 네. 지난주에 일발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고체 이슈죠. 네. 전고체. 저도 뭐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이 전체가 다 간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레이크 머티리얼즈 말씀드리고 오늘도 이제 한농화성 개별 모멘텀이 이제 살아있고 어쨌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이벤트 와중에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특히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 국내 증시도 그렇고 키 맞추기 지금 조정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 업종 사실은 2차 전지가 살아나려면 양극재 종목들이 계속 치고 나가야 돼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아주 강하게 이제 계속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그쵸.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맞습니다. 되는데. 이제 업황 자체가 이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양극재 종목들이 계속 추세적인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산화 이슈가 굉장히 좀 시급한 양극재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에코앤 드림 같은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채택이 확대되고 있는 실리콘 응급제, 대주전자 대주전자로. 재료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던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오늘 소개해드린 한농화성 같은 이런 기업들을 주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거든요. 추세가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바닥권에서 지금 가파르게 이제 5일선이 지금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5일선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바지 시세가 나오는 걸 저는 한 3월 5일 인터 배터리 때 새로운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모델들이 이제 공개가 좀 되고 현대차도 이제 파일럿 라인 가동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가 아마 조금 세론이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한 일주일 정도는 시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레이크 머티리얼도 공교롭게 가격이 비슷해요. 지금 네. 한농화성하고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목표가 22,000원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드린 한농화성도 22,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그 정도 자리를 목표가로 좀 설정을 좀 해놓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현재 뭐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의 비중을 확 키우시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개별 모멘텀이 이제 살아있는 2차 전지 섹터 단에서 확실하게 이제 좀 상승 추세가 이제 만들어진 종목들 쪽으로 좀 개별적인 접근을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스 리뷰까지 갔고요. 여러분 전고체 배터리에는 지금 이슈가 있어요. 지금 인터 배터리도 있지만 3월 5일부터 8월 현대차그룹은 부인을 했지만 파일럿 라인 네. 그거 개소식하면서
국내외의 인사들을 모아서 그 시연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거를 한번 우리 눈으로 그거 봐야 됩니다. 이제 그때 전고체 배터리 내재화를 네, 맞아요. 하는 건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걸 좀 무시하고는 있지만 현대차 그룹 측에서는 일단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A부터 Z까지를 일단 만들어내고 그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해서 그 차가 가는 것까지를 그렇죠. 예, 거기까지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영민 매니저도 인터배터리도 인터배터리지만은 그 현대차 그룹이 하겠다는 그 시연회 그때까지는 한번 이 전고체 네. 이슈를 끌고 가봐라. 이런 것들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차 그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2차 배터리 전기차에서 자연스럽게 완성차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이슈가 있습니다. 자, 한국과 우리 한국 현대차와 GM이 합작해가지고 미국 공장에서는 싸그리 돌려가지고 맞습니다. 미국 내 물량을 갖다 대겠다라는 겁니다. 준호 매니저, 네. 이 한국과 GM이 손잡는 요 이슈, 요 해법 네. 괜찮죠? 네, 너무나 사실상 이제 현대차한테는 그래도 관세의 어떤 좀 리스크에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이유였다라 좀 보고 있고 일단 GM이 미국 내에서 10개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MOU를 체결해서 뭐 한국이나 미국 현지에서 반조립 상태로 GM 공장에 가서 거기서 이제 완제품을 생산하는 형태로 앞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관세 리스크에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고 또 미국 현지에 또 이제 뭐 현대차와 기아차의 공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국내 증시에서 우려하는 거는 국내 공장의 일자리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커지는 거지. 일단 관세 리스크는 다소 피해갈 수 있고 어느 정도 현대차가 준비가 좀 잘 되어 있는 상태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요일 날 SL이라는 기업이 한 22% 정도 네. 나졌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보다는 미국 현지에서 현대차와 공동 진출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수혜를 받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뭐 SL, 뭐 화신, 뭐 성우하이텍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그 현대와 또 GM과 같이 지금 공동으로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SL이 좀 가장 먼저 움직였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관세가 4월 달이 아니라 그게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봤지만 사실 뭐 상호 관세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자동차에만 딱 입각해서 우리가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아까 현대차가 GM과의 어떤 협약과 또 그리고 자체적인 어떤 전기차 공장 생산 라인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이 되었고 또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라인업들 증설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관세 리스크에 현대차가 좀 피해갈 수 있다는 부분과 미중 간의 어떤 관세 전쟁이 더욱더 심화된다고 했을 때는 반사 이익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과 국내 완성차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악재는 충분히 저는 자동차 섹터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확실히 당선되기 전에 우리 준호 매니저가 화신도 꽤 네. 많이 분석을 하지 맞아요.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화신도 말 나온 김에 한번 가격 전략을 이미 떠나 보냈지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한번 다시 우리 화신 일단 뭐 SL과 함께 뭐 화신, 뭐 서현이와, 뭐 서현이와. 성우 하이텍 네. 같은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미국 현지에 공동 진출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고 대장주들이죠. 일단 이제 화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현지 내에서 이제 매출 비중만 본다고 했을 때 바디랑 샤시 부품이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화신이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덩치가 좀 컸던 SL이 먼저 좀 움직였다라고 올라가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미국 현지에 진출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어떤 수급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화신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또 시세가 좀 반드시 들어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지만 예전 같은 이제 화신이 대세 상승이 나오기엔 저 또한 이것도 어렵다라고 봐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건 동의하고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처럼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과 이제 그 선별적인 어떤 반등 흐름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지만 이제 그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다시 한번 대세 상승 흐름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가 먼저 좀 이제 달려줘야 움직임이 된다. 나와줘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이슈들 또 그리고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어떤 관세 리스크 이런 것들은 이미 자동차 부품 섹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또 이제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는 원자재 가격이 또 안정 찾았을 때 이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약간의 또 이제 마진폭이 좀 개선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도 일단 화신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두들겨 맞을 만큼은 맞았다라는 관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 가격 메리트는 있다. 다만 이제 이게 강력한 시세가 들어오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완성차 부품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GM도 영민 매니저 네.
해외 생산하는 물량이 40%입니다. GM도 두드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미국에서는 같이 현대차에 만들어 만들겠다는 미국 내 같이 팔자. 저는 이 해법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실제로 예. 이제 미국 내에 GM이 이제 공장이 10개나 있기 때문에 네. 가동률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요.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거 자동차가 잘 위험한 안 거죠. 팔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네. 있는 거죠. 공장 빌려주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 관세를 피하기 뭐라고? 위해서 반조립 상태로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들고 갔다 가서 오고. 거기서 이제 완제품 형식의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 내 이제 판매 물량을 조달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GM 입장에서도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하고 하이브리드 기술을 또 어느 정도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네, 효과가 있기 배우고. 때문에 네. 분명히 저는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프로젝트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묘안을 뭐 잘 만들어냈다. 다만 이제 저도 역시 이제 저는 항상 여러분께 많이 강조해드렸다시피 어차피 자동차가 가더라도 차라리 완성차 기업들을 사는 게 맞지. 예. 지금 현재 이제 부품주들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차, 기아 같은 이런 이제 완성차들과 그나마 이제 좀 같이 볼 만한 게 현대 글로비스, 그다음에 현대 오토에버 뭐 이런 종목들까지 한번 좀 묶어가지고 낙폭과대 종목들의 이제 반등 흐름에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좀 글로비스를 보고 있는 게 이번에 조립해가지고 보내니까 물류량은 엄청 그렇죠. 늘어날 거 늘어날 말입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류 책임지는 글로비스는 약간 계속 매출해서 이게 네. 파이는 좀 커질 수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이번에 손 잡는 것들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차 2차 전지 완성차까지 왔으니까 당연히 다음 단계인 자율주행에 대한 질문들이 좀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김유경님인가요? 그 유경킴님, 자율주행 언제 가나요? 막상 요즘에 안 가죠. 탄토세븐님, 자율주행은 가긴 갈 겁니다. 자, 자율주행, 네. 자유로의 자. 맞습니다. 예. 뭐 자율주행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시기가 사실 좀 최근에 시장을 본다고 했을 때 딱 그날의 어떤 주인공 섹터만 시세가 분출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수혜 기업들이 시세가 한번 들어왔던 날 아니면 2차전지 낙폭과대 종목들이 시세가 집중되면서 다른 종목들이 다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최근에 자율주행 섹터에 어떤 이제 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인 거지. 저는 뭐 자율주행 섹터는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국내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자율주행의 눈이라기보단 뭐 첨단선의 눈에 또 근접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스마트레이더, 또 SOS의 뭐 퓨런티어 같은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을 국한된 게 아니라 결국에 뭐 첨단 산업, 뭐 드론의 드론부터 눈이잖아요. 드론의 드론, 눈. 또 로봇의 눈도 될 수 있고 방위 산업의 눈이 될 수도 있고 우주항공의 눈이 또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 자율주행 섹터는 좀 이제 긴 호흡으로 본다고 했을 때 뭐 반드시 우리에게 큰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뭐 상반기 안에 또 이제 테슬라가 또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해서 텍사스 오스틴에서 유료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또 중국이 또 미국의 어떤 유화 제스처로 또 이제 그 풀셀프 드라이빙의 최종 승인을 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사기에는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앞서서 먼저 이제 트렌드 선점으로 자율주행 섹터들은 일단 특정 종목들 뭐 너무 이제 개별주나 어떤 테마주보다는 실질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첨단 산업의 눈 쪽에만 진입해 있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내 차례가 온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오토에버처럼 그냥 네. 튼튼한 그냥 뭐 탄력은 떨어진 이런 건 어때요? 차라리. 저는 네. 정말 그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네. 좀 묵직한. 이제 인내심만 있다면 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결국에 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현대 오토에버도 네. 약간의 인내심만 있으면 결국 현대차의 미래의 먹거리고 앞으로 현대차의 어떤 신성장 동력의 가장 이제 현대차는 제조업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모든 왕성차 업체들도 다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결국 현대오토에버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고 로보틱스 사업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SV 전환 모든 소프트웨어 전환에 있어서 결국 현대오토에버가 예전의 어떤 현대모비스와 현대유아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약간 인내심만 있다면 현대오토에버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장대양봉님께서 오늘 반도체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얘기를 주셨는데 아마 이것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목요일 아침에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매출액 뭐 보니까 지금 가이던스로만 다 따지더라고요. 미국 언론도에 420억 달러 이상 나오느냐 아니냐. 블랙에 관련해서 젠슨 왕이 종지부를 찍느냐 아니냐. 영민 매니저, 네. 블랙을 좀 종지부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 문제 아까 없다. 저희 앵커님이 네. 브리핑 해주실 때 요 이슈를 보시고 이제 네. 해주신 건지 예. 아니면 이제 정말 좀 본능적인 어떤 직감으로 얘기를 해주신 건지 실제로 지난 주말에 네.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시간의 시장에서 이제 GST 맞아요. 요것도 제가 지난주에 네. 이제 리뷰해드렸었죠. GST하고 삼성 공조가
시간 S의 상한가 갔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이제 블랙웰 발열 문제를 완전 끝장을 내기 위해서 네. 한국에서 이제 순행식 공조 기업으로부터 예. 시스템을 이제 공급을 받겠다. 네. 뭐 이런 보도가 추측성 보도긴 합니다만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삼성 공조하고 네. GST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이제 또 주말 동안에 젠슨왕 CEO가 이 딥시크에 대한 이제 평가를 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딥시크가 출연하고 나서 이제 AI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정반대였다. 오히려 미국의 M7 기업들이 딥시크 출연 이후에 AI 쪽에 이제 투자 규모를 훨씬 더 늘렸다. 크게 상향 조정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시장의 이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전략이다라는 게 명확하게 좀 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 이제 실적 당연히 실적은 이제 충족을 했을 텐데 네네. 향후에 가이던스를 얼마나 이제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던스가 어차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전망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이미 상당수의 기업들이 800조가 넘는 자금을 또 AI 쪽에 올해에만 투자를 한다고 한다라고 하니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블랙웰에 대한 이제 견고한 수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긍정적인 이제 가이던스가 공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엔비디아 주가도 같이 한 4% 정도 이제 밀렸어요. 네. 소비 이제 경기가 부진하다라고 하면 또 IT에 대한 부분들은 또 불확실성이 그렇죠. 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늘 약간은 이제 좀 충격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발열의 문제 이걸 이제 확실히 잡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액침 냉각 이슈를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갖고 때가 오냐. 네. 됐다. 이런 측면에서 뭐 GST라든지 삼성 공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삼화전기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GNC 에너지 이런 종목들도 결국 데이터 센터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맞습니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이런 종목들 쪽으로 이제 틈사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게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전략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테크윙 또 리뷰 같이 좀 해드리면 네. DI 제가 말씀드리면서 디지털 프론티어 수주 800억 넘는 이제 수주가 나오면서 이거는 DI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네. M15X 공장이라든지 용인 클러스터에 인력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이제 라인에 들어갈 장비들 발주를 사고 본격적으로 있다. 시작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후속주들도 당연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목요일 날 DI가 급등을 했고 금요일 날은 테크윙이 장중에 거의 12% 가까이 네. 급등이 나왔어 이제 바닥을 좀 탈피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장비 발주들이 시작되면 HBM 전용 장비를 만든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수주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가장 유력한 종목들이 이제 KC텍이라든지 제우스 같은 이런 네. 세정 장비 만드는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테크윙이라든지 DI와 같은 이런 검사 장비, 그 다음에 이제 PSK 홀딩스처럼 디스컴이라든지 리플로우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전용 장비를 만든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주 공시, 특히나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부터도 수주 공시가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이런 HBM 전용 장비를 만든 기업들 주목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나노 선단 공정에 대한 얘기가 이제 네. 주말 동안에 좀 있었거든요. 지금 전공정의 장비 기업들도 지난주에 이제 테스라든지 원익 IPS까지 막 이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이 선단 공정에 대한 이제 주목도도 이번 주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 전후로 좀 높아질 그렇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테크잉 리뷰까지 갔습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공장 막 짓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 HBM, 테스트 소켓 이런 쪽 장비 사줘야 그렇죠. 되니까 이제 그거 발주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DI, 테크잉 쪽 가주셨고 GST가 상한가 시간에 상한가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전화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좀 액침으로 진짜 완전 판 바뀌나?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장 끝나고였잖아요. 장 중에는 또 준호 매니저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원익홀딩스가 또 이게 어떻게 네, 된 맞습니다. 건가? 예. 로봇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뭐 새로운 이슈도 사실 없었어요. 제가 이제 원익홀딩스를 지난주 월요일 아마 신규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메타와 또 이제 버전 4, 또 이제 얼레그리 핸드, 그러니까 로봇8을 공동으로 좀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새로운 이슈가 나왔던 건 아니고 그 로봇8이 올해 하반기에 개발이 완료될 것이라는 뉴스가 네.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원익홀딩스뿐만 아니라 원익 그리고 원익 그룹주들이
일제히 다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봇이 이제 최근에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하루 이틀 쉬니까 한 3달, 4달 오르다가 하루 이틀 쉬니까 로봇 끝났다, 로봇이 이제 빠진다 이렇게 공매도 말씀하시는데 타깃이다. 예.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가 금요일장에 또 이제 한농 화성을 비롯한 또 전고체 배터리가 올라갔던 이유도 로봇의 전고체 배터리가 사용이 된다라고 해서 급등이 나왔던 거고 원익 그룹주가 다 급등이 나왔던 것도 결국 이제 메타와 로봇파를 올해 하반기에 개발을 완료한다. 사실 개발을 한 것도 아니고 개발을 완료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급등이 강력하게 나왔다는 거 봤을 때는 여전히 시장에 이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는 반증이고요. 결국 로봇 섹터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고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종착지는 휴머노id 로봇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반 테슬라 진영에서 지금 뭐 메타 그리고 또 이제 구글 그리고 또 이제 엔비디아도 로봇 프로젝트의 로봇팔은 원익 홀딩스가 원익 로보틱스가 참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삼성도 그렇고 지금 이제 원익 로보틱스의 이제 로봇팔을 구매한 이력이 있고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같이 협력과 로봇팔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이제 패권 전쟁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빅테크들과 직접적인 어떤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원익 로보틱스가 가장 큰 수혜고요. 거기에 이제 지주사이자 홀딩스인 원익 홀딩스가 가장 강력한 시세가 들어와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로봇 섹터들은 지금부터라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뭐 제가 잘 모르겠으면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안에서 액추에이터를 보자고 말씀드렸던 것도 결국 액추에이터는 웨어러블 로봇부터 협동 로봇, 다간접 로봇, 직교 로봇 거기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면 갈수록 그 액추에이터의 개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봇 섹터는 오히려 시장이 흔들리거나 조정에 나와줬을 때 조정시 매수의 가점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원익 홀딩스까지 봤는데 로봇 관련해서 가장 많은 질문은 이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봇 하시는 분들이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갔다가 꾸준히 있어서 성과 내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로봇 처음에 모르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걸 이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시세가 상대적으로 안 나오면서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아요. 왜 휴머노이드만 프리미엄을 주나요? 협동 로봇, 또 웨어러블 로봇 왜 안 줍니까? 영민 매니저 왜 협동 로봇 안 줘요? 하고 주긴 줍니까? 다 휴머노이드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만큼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움직이는 게 뭐 전고체 배터리를 가지고 우리나라 뭐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혹은 뭐 지금 당장 양산을 해서 그게 아니라 결국은 미래에 이제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가장 이제 기술 개발의 끝단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로봇도 역시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가 이제 로봇 산업의 어떻게 보면 이제 꽃이죠. 통화, 집약체라고 보시면 돼요. AI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로봇의 하드웨어, 피지컬 AI를 이제 구현하는 하드웨어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걸 또 결합시켜서 제조할 수 있는 역량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이제 로봇의 최첨단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은 거고 근데 오히려 지금은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보다는 또 협동 로봇 기업들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훨씬 더 강했잖아요. 아무래도 많이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급등을 해서 가격에 대한 이제 부담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상업화와 양산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협동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새삼 이제 또 주목을 돈도 벌고 받는 있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지난주에 이제 강한 반등이 한번 들어왔고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좀 받았기 때문에 결국 순환매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감이 이제 처음 반영될 때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정점으로 멀티플을 굉장히 많이 이제 부여를 좀 했다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받기 시작하니까 섹터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좀 돌면서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까지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좀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동 들고 있는 분들도 굳이 자르고 휴머노이드 가지 말고 그럼요. 두고 휴머노이드 가고. 네. 협동 로봇 기업들이 또 중장기적으로는 다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으로 다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협동 로봇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로봇을 봤는데 살짝 준호 매니저 일발을 봤더니 또 로봇입니다. 맞습니다. 원익 홀딩스의 이을 종목이면은 더 좋겠는데 오늘 일발 보도록 할까요? 원익 홀딩스만큼의 강력한 퍼포먼스가 나오기에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SK항 T로보틱스라는 로봇 기업을 오늘 특기점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지금 이제 코스모스 플랫폼 관련해서 엔비디아와 또 SK가 지금 HBM뿐만 아니라 다각화로 또 AI와 또 그리고 자율주행 또 그리고 로봇 사업까지도 엔비디아와 꾸준한 어떤 협력 체계를 또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 나간다고 했을 때
국내에서도 지금 SK 또 이제 로봇 사업을 이제 진출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무시할 게 절대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칩 뿐만 아니라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기도 하고요. 결국에 이제 SK도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키워라라는 최태현 SK그룹의 회장의 어떤 특명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지금 이제 SK 네트워크를 필두로 SK텔레콤을 주축으로 지금 본격적인 로봇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용 진공 로봇 관련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공 청소와 이제 비슷한데 결국에 이제 물체들을 이제 흡착해가지고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이동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공 로봇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다양한 첨단 산업 생산 라인에 다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OLED 진공 로봇 같은 경우는 6세대부터 11세대까지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비중을 본다고 했을 때 진공 이송 모듈 로봇 같은 경우는 20.7% 그리고 진공 로봇 같은 경우는 70.31%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2023년도 4월 달에 SK와 295억 규모의 자율 이동 로봇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에 지금 이제 물류를 이동시키고 이제 물류를 배송시키는 자율 이동 로봇 AMR 관련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SK가 결국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물류 자동화 전환에 있어서 결국 T로보틱스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로봇을 통한 제조 혁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T로보틱스, SK 향 기업들이 최근에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지금 JMP와 지금 합작사인 엘로를 통해서 네. 자율주행 이동 로봇 그리고 무인 운반차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MP 같은 경우는 지금 소니와 인텔에서 투자를 받아서 엔비디아와 또 자율주행 관련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T로보틱스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엠너를 통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또 그리고 또 SK와 함께 이제 협동 로봇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전환에 있어서 핵심 수혜주로 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T로보틱스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져와봤습니다. 자, T로보틱스. 물류 자동화 네, 로봇 일단은 이렇게 맞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장에도 네, 공장에도 투입이 되고 이미 지금 실제로 돼 SK온에도 지금 이제 SK AMR 온에. 로봇을 이미 공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SK 어떤 그 다양한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될 팀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가격 전략 보도록 할까요? 가격 전략은 T로보틱스? 전일 종가였던 1,63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12,800원을 1차 목표가로 손절 라이트에는 9,1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T로보틱스입니다. 로봇으로 향했고요. 자, 우리 영민 매니저는 오늘 한농화성입니다. 2차 전지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로 네. 이제 섹터를 조금 더 집중시키자 해서 지난주 레이크 머티리얼스에서 2차 두 번째 종목으로 한농화성 왔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